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원 대표 변호사 박보영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조항은 11조, 12조, 13조, 14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뒤에서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갑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갑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함으로써 충분합니다. 피해자인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지 않더라도 유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지하철에서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아무런 걸 못 느끼더라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했을 때 이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했다면 이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년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이 피고인은 이미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7년 9월 7일 집행을 종료했고요. 다시 나와서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을 두 번째를 해서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7일 형을 집행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지 2달 만에 2020년 7월 1일에 울산 태화강력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비볐고 범행 직후 같은 버스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한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버스에서 하차한 후 2, 3분 만에 다시 다른 버스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역시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는 연속 3번의 범죄 사실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은 선고를 할 때 주문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를 보면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재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안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만한 목적이 없거나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가 들어가거나 남자 화장실인데 여자가 들어왔을 때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오래된 식당이나 이런 곳에는 남자 여자 화장실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또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만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이런 목적이 없거나 가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항과 형법 319조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두 조항을 비교해보면 성폭력처벌법 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의 침입 행위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만한 목적으로 이렇게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법 319조의 주거 침입죄 태거 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거 불응죄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비교하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렇게 주거나 건조물, 방실, 일반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원룸, 투룸, 오피스텔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침입했을 때 3년이기 때문에 사실 주거침입죄나 형법상의 주거침입죄가 형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라고 했을 때 다중이용장소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요.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플러스 있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주거를 침입하는 이런 주거침입죄보다는 형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사건을 보겠는데요. 부산지방법원 2020년에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26일 C라는 기간 인근에 이르러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범죄 사실을 보면요. 피고인은 2019년 8월 26일 B에 있는 C 기간 인근에 이르러 불쌍의 사람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위 빌딩 2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여자 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요.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르러 가벌성이 크다. 이미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행위를 해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긴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노출증이라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유죄를 판결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녹음 파일을 보내고 동영상을 이에 보낸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 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2018년 10월 10일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영상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등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를 보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만 전송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전송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유리한 정상이고요. 불리한 정상을 보면 협박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재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N번방 박사방이라는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듯이 그 몽캠을 이용하여 발생한 그 피해자들의 신체를 다른 곳에 유포한다는 협박 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촬영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N번방의 운영진들은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서 영리를 지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최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굉장히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촬영물들을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N번방에 성적 관련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운받아서 유료로 사서 구입하시거나 그걸 소지하시거나 저장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민사 판결인데요. 연예인인 갑이 영화 감독인 을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을의 설득으로 갑이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갑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갑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인격권, 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예인인 갑은 영화감독인 을을 상대로 초상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최초 청구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실제로 인정된 금액은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인데요. 판결 이유를 보면 갑이 가슴 노출 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슴 노출 장면 사용 여부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가슴 노출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을에게 갑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영화 무삭제판의 반포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갑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갑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다음 형사 판결을 보겠습니다. 범죄 사실을 보면 먼저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범죄 사실인데요. 피고인은 2017년 9월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옷을 벗고 화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24일 오후 2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전주시 덕진구 연립아파트 몇 호실에서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 범죄 사실이고요. 협박에 관한 범죄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변심한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게 되는 한편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인 사실까지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관 중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기간에 낙태를 한 사실 등을 알고 있음을 계기로 마치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위 사진을 유포하는 등으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형사 고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년 3월 1일 위 피해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내 소장용 보도방녀 질달할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년 3월 5일 이대로 못 넘긴다, 다 죽자, 낙태 고소해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게 범죄 사실입니다. 선고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고 결과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판결을 선고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나 아니면 연인 간이 헤어진 경우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촬영했던 동영상을 가지고 헤어졌기 때문에 보복이나 아니면 다시 연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협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행위로 인해서 협박에
외포되어 가지고 피고인과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요구를 하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더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발생했을 때 겁을 먹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셔야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 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내용을 보겠습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2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는 딥페이크라고 하죠. 딥페이크 범죄를 규정한 규정인데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딥러닝과 거짓이라는 합성어인데 요즘에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범죄의 대상이 많이 돼서 피해를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사이에서도 친구나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 이런 딥페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장난스럽게 편집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서로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의사에 반하여 이제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그걸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 소지자가 이제 그분의 딥페이크에 편집되었던 그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유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한다고 되어 있어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규정인데, 그 N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형법상 협박죄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인관계에서 쌍방 동의하에 그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이거를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했을 때는 형법 238조에 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14조의 3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서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조의 3 2항에 보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최소가 3년보다 높은 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 역시 N번방 사건으로 그 피해자들이 그 영상을 유출하게 될까봐 심리적인 지배를 당해서 계속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뒤에 그런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운영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운영진들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했던 피해 촬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면서 대신에 더 많은 사진을 찍어라, 이런 내용의 행동을 찍어라,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돼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2조 이하의 신상정보 등록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조항은 11조, 12조, 13조, 14조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13조부터 15조까지 범죄를 유죄 판결에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다 포함됩니다.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약식명령은 벌금형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데요. 다만 12조, 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이런 등록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 정보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 대상자는 1항에 따라 기본 신상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해서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강제추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회식 자리에서 또는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손을 만지거나 어깨를 만지거나 이렇게 굉장히 경미한 범죄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요.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하는 경우 모두 다 포함하는데 그로 인해서 벌금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의 침입행위나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의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말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서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벌금형 그리고 형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매년 1회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사진을 촬영하셔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는 15년 동안, 10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는 20년 동안, 10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년 동안 매년 1회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본인의 신상 사진을 촬영한 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강제추행으로 정말 경미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전신 사진을 촬영해서 매년 제출해야 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범죄 예방적 효과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에 관련된 규정 중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누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인지하신 뒤에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하셨을 때도 역시 어떻게 이 피해에서 빨리 벗어나거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